그제 세월호 사고 해역에서 2km 정도 떨어진 해상에서 시신이 발견된 데 이어 오늘 새벽에는 4.5km나 떨어진 바다에서 희생자의 시신이 수습됐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이 걱정하고 있는 시신 유실 가능성, 현실이 돼가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진도 팽목항에 나가 있는 중계 카메라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진희 PD. 네, 오늘 몇 명의 실종자를 더 찾았습니까? 오늘 새벽 5명의 시신이 수습된 데 이어 오후 들어 2명의 시신이 더 발견되면서 오늘까지 사망자는 228명으로 늘었습니다. 오늘 새벽 발견된 시신 중 여학생으로 추정되는 1명의 시신은 사고 지점에서 남동쪽으로 약 4.5km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됐습니다. 떠내려간 실종자의 유류품이 15km 정도 떨어진 해역에서 발견되기도 해서 실종자 가족들은 시신 유실을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4.5km 떨어진 지점에서 수습한 희생자의 시신, 누가 어떻게 발견한 겁니까? 네, 지금까지 발견된 희생자의 시신 중 가장 멀리서 발견된 경우라서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기자들이 발견 경위에 대해 물었지만 고명석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대변인은 더 확인한 뒤에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변인실에 문의한 결과 고 대변인은 브리핑 전에 시신 발견 지점에 대한 정보만 들어 자세히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오후 3시 45분에야 나온 대책본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오늘 새벽 5시쯤 잠수 요원이 희생자를 수습해서 수면으로 올라오던 중 강한 조류로 수면 가까이에서 시신을 놓쳤고 1시간 반가량 주위를 집중 수색한 결과 사고 지점에서 4.5km 떨어진 곳에서 해경 함정이 시신을 발견해 수습했습니다. 시신 유실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도 지금으로서는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고 대책본부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인 시신 유실에 대해 대책본부에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시신 유실을 막기 위한 태스크포스가 가동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꾸려진 거죠? 민간 합동 희생자 유실 방지 태스크포스가 지난달 28일 구성됐습니다. 이 태스크포스 관계자는 사고 지점에서 약 8km 안쪽은 해경이, 바깥쪽만 태스크포스가 담당한다면서 삼중으로 면밀히 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 수색 시스템 중 쌍끌이 저인망은 사고 발생 후 3일 후인 지난달 19일에 설치됐고 27일에 풍랑주의보로 철수한 적도 있습니다. 강준석 희생자 유실 방지 태스크포스 부단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시신이 사고 첫날인 지난달 16일에 유실됐다면 60에서 70km 정도 떠내려갔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새벽 1명의 시신이 1시간 반 만에 4.5km를 떠내려간 것을 보면 더 멀리 떠내려간 시신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강준석 부단장의 설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만약에 사고 당일날 시신이 유실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한 60-70km 정도 가지 않았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그 관공선 항공기를 동원해서 60-70km 밖에 부분에서 안쪽까지 전부 이렇게 수색을 면밀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대대적인 구조라고 했던 정부였기 때문에 시신 유실 방지 대책, 이것도 신뢰하기 어려운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김 PD 말대로 이미 유실됐을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사고 해역 인근 200여 개 무인도 주변 수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업이 금지되는 기간인 5월 16일부터 한 달간 낭장망 어구를 설치하도록 허용하는 등 시신 유실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예정입니다. 오늘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시신 유실 대책회의에서는 촘촘한 그물망을 이용해 유속을 줄이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네, 유속 줄이는 방안도 이제 논의를 하는군요. 수색에 대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민간 잠수부들이 부족하다는데도 아직 민간 잠수부들 투입이 안 되는 겁니까? 네, 천안함 한미 인양에 참여했던 원로 잠수사 이청관 한국산업잠수기술인협회 기술고문이 민간 잠수사 팀을 꾸려서 해경의 수색에 투입하게 해달라고 제안했으나 해경이 잠수부 명단을 먼저 공문으로 만들어 오라고 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청관 고문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요구 사항을 여쪽에서 합의해서 해경에 정부 공문을 보내면 해경에서 검토 지금 살이 떼니까 조금 때
받아주면 그 투입을 하는 거고 여러 데 지금 신청한 게 많다는 거야. 그렇다면 명단을 주라. 명단을 주면 자기네들이 그 다이버가 필요. 맨 처음 얘기가 자기네들도 충분한 있다. 그 잠수사가 있다. 그래서 그런 소리 말하네. 현장 갔다 왔는데 다 지쳤다. 있긴 있다. 그러나 계속 반복 잠수를 시키면 능률 안 오른다. 그래서 우리가 잠수사 30명을 투입을 시킬 테니까 그 사람들 쉬게 하고 효과적으로 일해야 뭐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했더니 명단을 주라. 이 고문이 30명으로 구성된 해양구조 자문단을 꾸려 제안서를 제출했지만 해경 측에서는 형식을 갖춘 문서로 제출하면 회의를 거쳐 서면 통보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정홍원 국무총리가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해 구조 인력을 확대하라고 지시했지만 해경은 원칙과 절차를 고집해 민간 잠수부들의 참여를 막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지금까지 진도 팽목항에서 국민TV 뉴스 김진입니다.